영화 아가씨 이후 무려 6년 만에 새로운 작품을 들고 온 박찬욱 감독. 그의 영화 개봉은 시작부터 큰 이야깃거리를 낳았습니다.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해외 영화제에서 공개된 평가 역시 뛰어났었기 때문이죠. 자극적인 요소는 최대한 절제하고 미스터리한 로맨스 장르를 만들어냈다는 감독의 말처럼 영화는 독특한 분위기를 풍겨내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속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등장하는 커플마다 부정적으로 그려진다는 것. 특히나 작품 속 혜준으로 분한 박해일과 첫 사건 피해자의 아내 역인 설애로 분한 탕웨이의 불륜이 아주 전면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 영화를 추천하고 나서 불륜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영화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헤어질 결심이 정말로 불륜을 미화하는 영화인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화를 불륜 조장 영화라고 보는 쪽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불륜은 당연히 주연으로 등장하는 설애와 혜준의 불륜일 겁니다. 설애의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 불륜으로 엮이진 않겠지만 여전히 아내가 있던 혜준은 불륜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포라고 하는 도시에서 근무하는 아내 정환과 주말 부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번 먼 거리를 운전해 가서도 아내의 저녁밥을 차려주려 노력하는 자상함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녀와 갖는 잠자리도 그에겐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어떤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용의자인 설애와는 부쩍 가까워집니다. 그녀를 의심하는 부하 직원 수환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가 하며 조사를 통해 친분을 쌓은 설애에게 밥을 해주고 일 외적으로도 만나는 등 본격적인 외도의 길을 걷습니다. 아내를 만나는 일은 무가치한 형식에 머물렀고 설애를 만날 때 그는 비로소 빛을 내는 듯 했죠.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혜준은 설애의 남편 기도수가 죽은 사건이 사고가 아니라 설애가 벌인 살인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부산을 떠나 아내가 있는 이포로 정근을 가게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의 불륜도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3개월 후 이포에서 두 사람은 시장에서 다시 조우하게 됩니다. 설애는 새로운 남편과 함께인 채로. 그 다음날 공교롭게 그의 새 남편 이모신이 칼에 17차례나 찔린 끔찍한 모습의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당연히 혜준은 전적이 있던 설애를 의심하지만 설애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냐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사건의 범인은 설애가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오히려 피를 싫어하는 혜준을 위해 혈흔이 낭자한 현장을 정리하고 후속 조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며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감정적 공유는 있었어도 스킨십은 최대한 피하려던 혜준과 설애는 마침내 격정적인 입맞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 혜준의 아내 정아는 매번 이야기하던 이주인과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혜준의 불륜을 눈치챈 정한의 외도 혹은 질투 유발 작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해명을 하려는 모습이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는 혜준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는데 이는 이미 아내에게 모든 정을 떼어버린 모습을 그리고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단 한순간도 부끄러움의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던 혜준과 설애의 모습. 그리고 이를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대충 덮어두려던 두 사람의 만남은 불륜 미화라 봐도 무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불륜 조장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를 뜯어보겠습니다. 설애는 폭력을 일삼는 남편 기도수의 사망 후, 더 정확히는 그를 죽인 뒤 친절한 형사 혜준과 마주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동료의 사람인 걸 알아봅니다. 말씀이 아닌 사진으로 보겠다는 설애의 이야기.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는 말로 산보다 바다가 좋다고 이야기한 장면들은 노골적으로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두 사람이 굉장히 닮은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장치였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척척 호흡이 맞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거울을 보듯 자신을 닮은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관심을 보여주듯 혜주는 설애를 감시한다는 목적하에 그녀의 아파트가 보이는 곳에서 수차례 잠복을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갑니다. 심지어 기도수의 사망이 설애가 저지른 범행임을 알고도 그는 설애를 놓아줍니다. 그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던 경찰이란 직업도 견고하고 완벽하게 지켜오던 윤리관도 붕괴시켜버린 채 결정적 증거를 내밀며 그녀에 대한 추적 종결 선언을 했던 거죠. 혜준의 측에서 변명을 해보자면 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혼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혼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기력한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혜준과 정한의 온도차는 극심했습니다. 보다 정신적인 교감을 원했던 혜준과는 달리 육체적 행위만이 정한에겐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한은 과도하게 두 사람의 관계에 집착합니다. 규칙을 정하듯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남자 정력에 자라가 좋다는 둥, 여자 폐경을 늦추는데 석류가 효과적이라는 둥, 언제나 육체적 관계를 위한 대화만이 그녀의 관심사였죠. 그 차이를 대변하듯 혜준과 설애의 만남은 이렇다 할 신체적 접촉이 없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주는 장면 등에서 손을 잡기도 하지만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서로를 대합니다. 그 간격이 배우자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심의 발로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후에 영화에서 등장하는 장면들은 그 행동이 미안한 감정에서 우러난 어떤 것으로 해석하기엔 큰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물론 이러한 두 사람의 차이가 혜준의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았다면 더 이른 시점에 혜준은 정한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테죠. 불륜을 저지른 설애와 혜준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실패합니다. 설애는 두 차례 결혼을 했지만 두 번 모두 남편이 죽어버렸고 혜준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집을 떠나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이는 불륜이라는 어그러진 사랑의 종착역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걸 아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애는 잘못 꿰어진 결혼이라는 단추를 바로잡기 위해 삐뚤게 달린 단추를 뜯어내야만 했고 혜준은 어떤 단추가 잘못 꿰어진지조차 모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위태로이 서로에 대한 사랑만을 가지고 남은 두 사람. 그 사랑을 가지고 행복하면 되지 않겠냐 반문하겠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결코 두 사람의 사랑을 완결지을 순 없었습니다. 혜준에게 영원한 미결로 남고 싶었던 설애의 마음처럼 불륜에서 꽃피운 두 사람의 사랑은 아름다운 해피엔딩 대신 쓰디쓴 긴 여운을 남기는 미결의 사랑으로 남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영화에서 나오는 불륜이란 소재는 불륜을 미화한다기보다 외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했습니다. 이 영화는 저에게 너무나 완벽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불륜미완이 문의하는 문제는 영화를 보는 내내 단 한순간도 떠올리지 못했을 정도로 영화에 푹 빠져 감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이 영화를 불륜미화로 보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륜은 어디까지나 영화 속 갈등이 촉발하는 소재이자 부도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담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폭발물 같았기 때문이죠. 영화 속 다양한 상징과 은유 등에 대해서도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영화의 다른 시각을 통한 해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관객들을 현혹시킬 단일한 로맨틱 스릴러, 그리고 저를 끝없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만들었던 영화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